예, 옥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죠. 아주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작년에 옥천에서 그 공공급식센터 과정 속에 행정과 갈등하는 관계를 그냥 기록해 놓은 거고요. 자료를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생산자들하고 교육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기후위기 시대이고 먹을거리 위기 시대고 지역위기 시기인데 이런 것들이 농업을 통해서 어떻게 좀 풀어나갈까를 생산자하고 일상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내용들입니다. 네,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옥천산림협동조합이 정기총회를 하면서 매년 표지에 실으는 건데 이렇게 가고 싶어서 이제 이런 표지에 사진과 글을 싣고 있습니다. 18년부터 계속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12월 달에 군청 현관 앞에서 생산자들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했는데요. 군수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민이 주인일 텐데 한시적인 역할을 이렇게 위임받은 군수가 모든 결정에 100%를 행사하는 이 권력 구조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정말 좀 어렵습니다. 20년 동안 해왔던 것이 민선 8기 들어서 군수 2년차 때 이 모든 것이 다 원위치 시킬 수 있는 이 막강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옥천군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아까 춘천도 그렇고 해서 전국적인 이런 그 구조 지역의 정치 판도에 이 피할 수 없는 이 광풍을 어떻게 잠재워 줄 것인가 민의 힘으로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는 그 친환경, 로컬푸드, 푸드플랜이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인지 하는 이런 길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천이 먹을거리하고 관련된 일들은 89년에 옥천 신문사가 만들어지고 90년대 옥천군 농민회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저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30대였던 것 같은데 이 공교롭게도 이게 축협 건물 2층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박덕금 씨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박덕금 씨 아시나요? 예, 구말리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부동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대 농민하고 관련된 활동을 한 사람들은 다들 하겠지만 옥천에서 처음으로 경부 고속도로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하행선을 4시간 동안 막았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요새 같으면 정말 엄청났을 텐데 그 당시에는 군수도 같이 올라가서 군수 뒤지고 났어요. 같이 올라가고 앉아서 노래 부르고 뽕짝 부르고 그러다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닭장터에 실려서 구치소 가고 이렇게 재판받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1년도에 쌀값 때문에 엄청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농협지부장 사무실에 쳐들어가고 한 3박 4일 먹고 자고 이렇게 했더니 지부장이 신발 벗어서 땅바닥을 치면서 아주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군수도 한번 좀 책임지라고 여기가 군수실입니다. 군수실에 가고 없어서 죽치고 앉아서 오라고 했더니 또 금방 왔더라고요. 이러고 나서 된 것이 어떤 거냐면 쌀값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떡하라고 내가 군수가 얘기할 때 사실 군 예산이 있다고 하지만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조합장 얘기가 그래 나 쌀값 올려주고 싶어.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손실이 나면 다 조합원 손실인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각각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해결 방법이 다르더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지역 농업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좀 한번 회의나 회의체계를 갖고 한번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보자 해갖고 2001년도에 제안했던 것이 2006년도 지방선거에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설치 조례를 만드는 걸로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옥천군은 농업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군수가 위원장이고, 그리고 민간에서 공동위원장 나오고, 뭐 이게 담당 과장 나오고, 조합장 나오고, 군의원 나오고,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에서 2007년도부터 이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노컬푸드라고 하는 것도 그때 논의가 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업하고 관련해서는 2002년도에 옥천 흑산림이라고 하는 군단위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00년도 초반 늘 이렇게 살아왔죠. 예. 정말 이 안에 오른쪽은 군청 마당인데 군청 마당에는 전경들이 지키고 있고 밖에는 농민들이 들어가겠다고 이러고 있는 것이 2000년대 초반에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도에 뭐 서울에서 2002년도부터 학교급식하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람을 타고 와서 2005년도에 옥천까지 와서 급식운동본부를 옥천군도 만들어지게 되고, 2007년도에 이제 농발이도 만들어지고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게 해서 2008년도에 학교 급식이 시작되게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학교 급식 때문에 농협이 안 한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옥천살림 영농조합을 2008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밑에 조그만 사진이 있는데 10병짜리 조립식 건물을 하나 빌려서 옥천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 급식을 시작한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처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학교에 지역에서 난 무농약 쌀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공급해주는 사진입니다. 이러면서 학교 급식이 이게 우리 콩두부 제조를 2009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사실은 가정식 두부입니다. 엉망진창으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이 어린이집 극간식 지원 사업까지 가고, 서울에서 얘기하는 뭐 그 공공급식에 선행된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돈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인원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꾸러미 사업도 시작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하기 전에 조그만 한 5평이나 되나요? 이런 데서 옥천살림 자체적으로 조그만 가게를 직매장을 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그 옥천군 노컬푸드 기본 계획안이라는 것을 세우는데, 이것은 농발에서 얘기해서 스스로 행정의 요구를 해서 세우게 되는 이런 자체 사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만들어진 그 옥천 흑살림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10년이 지나서 옥천군 친환경 농업인연합회라고 하는 통합조직이 이렇게 됐고요. 이때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원주에서 얘기하는 원주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거의 흡사한 거고,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먹을거리 그 종합발전 전략,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의 지역에서 스스로 고민해서 만든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이것을 다 그냥 책상 속에 묻어주고 제대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서명결이 한 몇 번 받고 임기가 한 번도 참선부터 임기 끝난 사람들이에요. 다 일기 때는. 예,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발의로 만들었는데 이제 위에 상위법하고 상충된다고 해서 군수가 그 법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일정 정도 문구만 고쳐서 이게 된 거거든요. 전 주민들이 이렇게 발의해서 주민발의로 시작이 됐던 건데, 살아있지 못하고 이제 죽었는데, 이것 때문에 공공급식센터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유통센터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노컬푸드 직매장이 만들어지고, 지금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조례 근거에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올린 이 효과는 있는데, 실제로 조직체로서 회의체로는 작동하지 못하고 마무리 쳤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다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던 초기에 일했던 사람들의 면면들인데,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이번에 진보당으로 군의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15년도에 그 옥천살림 협동조합회로 조직 변경을 하고, 그리고 그 군에서 만들어진 건물 유통센터에 들어가고 수탁받아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12평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한 200평 가까이 되는 총 면적되는 거기 가서 지금 이게 유통센터 개장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주위에 촉복을 못 받으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해왔던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초기에 2000년도, 예, 했던 친환경 농가들은 학교급 시기를 통해서만 이렇게 조직화되고 물품을 공급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제한적이고 빤한 사람들이고 이것이 농민회가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몇몇 사람들, 몇몇 지역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영농조합을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하고 그 과정에 노컬푸드 생산자 교육을 행정하고 같이 해서 15, 16, 17, 18, 4개년 정도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노컬푸드 직매장에서 뭔가 노컬푸드 직매장을 만들다고 했는데 건물도 안 만들어지고 생산자 조직과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끼리라도 농민장터를 만들어 보자 해갖고 이제 2017년도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농민장터를 하고 지금 지나서 보니까 이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아무것도 없어서 면사무소에 탁자 빌리고 천막 빌리고 농민들이 직접 와서 치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다고 하다 아무것도 진척되는 거 없으니까 우리끼리 해도 그런 물건 들고 나와서 하자고 해서 길거리에서 한 겁니다. 여기가 인도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가을이 됐는데 너무나 이게 좀 이제 약간 서럽잖아요. 그래 바라보는 사람, 뭐 지원해준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해도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솥단지라도 냄비라도 아니면 후라이팬에도 갖고 나서 부침개도 꺼먹고 우리끼리 밥이라도 먹자 해서 아까 그 수탁받은 유통센터 앞마당에서 이제 우리가 그 옥천 노컬푸드 가을거지 한마당이라고 하는 아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온 거예요. 와서 이렇게 먹는데 지금 먹고 있는 게 수수부꾸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 수수가루하고 찹쌀가루 해서. 그래서 얘들은 피자나 햄버거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 행복한 얼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식농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어차피 생산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큰 축의 하나의 식농교육이 같이 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않을까 해서 자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식농교육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참석했습니다. 직원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농업직원도 있고, 그리고 큰 차이는 생산자들이 이때 교육을 받고 식농교육이 끊이지 않고 올해가 24년인가요? 예, 24년까지 계속 해마다 좀 규모가 크진 않지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옥천 하면 뭐 노컬푸드 직매장 얘기되는 이것이 그렇게 지리하고 우여곡절을 걷고 나서 19년 5월 30일 드디어 옥천 노컬푸드 직매장을 열게 되죠. 예, 열게 되고. 이게 그 매장이 한 75평 정도 되고 옆에 뜰팡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카페 35평인데 처음에 사각만 있고 안에 시설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상당히 이렇게 가위가 눌리더라고요. 그동안에는 행정이 관심도 해주지도 않고 뭐 집도 제대로 져지지도 않고 예산은 14기라는 것을 따왔는데도 행정이 의회하고 행정하고 서로 갈등 속에서 못 짓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5억 갖고 된 이게 노컬푸드 직매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옥천에서 한 65억 들인 스마트 복합쉼터라는 게 있어요. 그 도로변에 그 노컬푸드 직매장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박덕금 씨가 따온 사업인데 65억 들였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군에서 1억 입금비까지 줬는데도 그냥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올해 개장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군이. 이것 갖고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에서는 여기 윤병선 교수님도 있지만 먹을거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고 푸드플랜이 세워져서 돈은 그렇고 전체를 이렇게 포괄해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역행되는 일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활력 브로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22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도 면 단위의 공동체 식당 하는 먹을거리 돌봄 사업 하는데 여기도 지금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활력 브로스 사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왜 이런 거 하냐고 자꾸 예산 들어가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21년도는 옥천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박 교수님하고 그 도올 선생님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 주머니 돈을 낸 게 한 1,000만 원 정도 거쳤어요. 그리고 옥천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그냥 푼돈으로 이렇게 거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숨어있는 그리고 눌려있던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옥천도 1년에 한 번씩 이런 형식의 민회를 개최하자 했는데 아직은 고민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 해결하는 지역의 정책 의제를 만들어서 매년 만들어서 열린 공간에서 정말 누구나 참여하는 옥천 국민 민회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21년도에 했고 아직까지 하고 있지만 잘 성사되지는 않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이 됐는데 100억 달성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말쯤에서 250억 누적 매출 달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어떻게 항상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22년도에 옥천 먹을거리 주민연대를 창립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도에 그렇게 고속도로도 올라가고 2001년도에 정부 농성도 하고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회의체를 만들자 해서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2007년도에 군수가 의장이 되는 이것을 10년 동안 했는데 2016년도에 이것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농정자치 민간협치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는 상향식의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옥천 지역의 농업정책도 발굴해서 세우기도 한 이런 건데 2016년도에 왜 깨졌냐면 의회에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같이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조례를 바꿔버렸어요. 그래갖고 농발이가 그냥 장목반 협의회 민원만 얘기하는 우리 뭐 해줘요 뭐 해줘 하는 걸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리고 농협조합장이 위원장이 되는 이렇게 해서 10년 만에 했는데 그때 고민은 어떤 거였냐면 이 첩에 균열이 생기게 된 게 농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전체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아, 농발이가 위상이 높아졌네. 농발이 얘기하면 그것이 옥천군 농업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아. 하니까 생산자 단체가 됐든 농업인 단체가 됐든 그 속에 대표로 참여하지 않는 단체들이 우리도 끼워줘. 왜 우리는 배제시키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계속하는 거야? 그래갖고 민민 간의 갈등이 생겨서 균열이 생겨요. 그리고 사실은 다 보조금 속에서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옥천군 전체 농정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에 고속도로 올라갈 때하고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 틈에 의원들 8명이 똑같이 공동 발의해서 누가 하나 빠지면 안 되니까 해서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한번 깨진 거죠. 그래서 그때 고민된 것이 우리가 농업하고 관련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니 이렇게 외부에서 광풍이 불을 때는 우리가 참 힘없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하고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잔류 병력들이 이제 노컬푸드라고 하는 옥천살림이라고 하는 것 쪽에 붙어서 이제 공공급식이나 노컬푸드 사업을 그냥 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건 옥천 사정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은 이렇게 생겨서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서 또 와서 2023년도까지는 공공급식을 옥천살림이 맡아서 했어요. 맡아서 했는데 극히 일부 그리고 지역에서 기득권 세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좀 양아치라고 하나요? 이렇게 선거판마다 끼어들면서 이해관계 속에서 이게 하는 이 사람이 또 하는 그렇게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지역신문을 만들어서 계속 신문에 옥천 삶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계속 싣고 또 옥천신문은 또 옥천 지역에 의미 있는 시니까 사람들은 많이 헷갈려하는 거죠. 한쪽은 뭐라고 아주 상당히 안 좋게 싣고 한쪽은 이렇게 옥천군이 가야 된다고 해갖고 두 신문사가 대립돼서 싸우는 것처럼. 그런데 그 민선 8기 들으면서 이 선출된 사람들은 그쪽에 상당히 많이 경도된 사고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요것도 빌미도 사실은 민민의 갈등 속에서 생긴 거예요.
주도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길이 맞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렬하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문자 보내고 단톡방에서 음해성 글들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공급식을 실제로 하게 됐는데 옥천 살림은 배제되는 이렇게 하고 지금은 거의 뿔뿔이 흩어져서 예산은들 같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국가주심회장이 이것은 이제 매출에 갖고 했는데요. 19년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만들었는데 첫해 1차 년도는 7개월 동안 7달 동안 했는데 12억 매출이었고요. 그 다음에 37억, 50억, 57억, 62억 그렇게 해서 한 25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옥천군이라고 하는 인구 5만이 채 안 되죠. 그리고 대부분 농사 짓는 곳 속에서 좀 이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전년 대비 올해 매출 신장이 매출 갖고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거의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한 3년 차만 되면 거의 성장이 정체되고 한다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옥천과 대전의 소비자 회원의 분포들을 보니까 처음엔 다 옥천 분들이었는데 24년도 7월 말 기준에 했을 때 옥천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55%고 대전 지역에 있는 분들이 45%고 매년 100명 이상의 신규 소비자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차피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되고 충북에 한 42개 정도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 옥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액이 전체 42개 직매장 매출액의 18%를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17년대 1차 푸드플랜을 만들고 또 5년 지나서 22년대 2차 푸드플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푸드플랜을 만들 때 옥천 먹을거리 종합전략을 만들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는데 23년도에 이것을 먹거리위원회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먹거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옥천포도 육성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 조례에 의한 회의체가 가동되지 않게 한 것처럼 이 제2차 푸드 플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먹거리위원회 구성조차도 고민을 안 하고 있는 이런 것.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고민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교육, 문화, 환경, 보건, 복지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아지는 옥천 먹을거리 주민연대라고 하는 걸로 갖고 전체 지역에 좀 민의 힘을 하나로 좀 모으고 정책 규제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 정도의 구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가려면 여기에 대한 실마리가 우리는 먹을거리라고 생각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20년 동안 쭉 했는데 훅 20년 전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러고 끊어서 4년의 인기가 있는 민선 8기의 한두 사람들의 선출 권력이 20년 동안 해온 이 누적된 민의 자생적인 힘을 누를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민의 자치 권력과 선출 권력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는 고속도로 올라가고 서울에 올라가고 이런 우리의 그 민의를 대변하는 대정부 투쟁을 했는데 이것만 갖고 우리가 일을 안 하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내자고 하는 것이 먹을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촘촘한 조직들을 만들어 오고 정책의 개발과 제안까지 했는데 그거 또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풀어내겠다. 100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5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되는 것은 제한적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민간 갈등 속에서 이 힘이 약화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다른 데도 얘기했지만 먹을거리 정책, 이 가치와 지향에 대해서 거의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길을 내고 길을 걷는다. 예, 마치겠습니다.